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괜찮으신가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네. 요즘 증시 변동성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데자뷰처럼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 전날 증시가 급락했다가 야간 선물에서도 급등했다가 상한가를 찍고 이랬던 것 같은데 반복되곤 있지만 그래도 오늘 증시 오늘 하루만큼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참 정신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네. 조금은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안도하면서 네. 좀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의 종전 예고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내용 준비하시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간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거의 다 끝난 것 같다. 이번 반등은 좀 믿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일단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하는 듯한 양상들은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유가가 빠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가 끝났다라고까지는 아직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이런 무력적인 충돌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가장 가깝게는 이제 좀 있으면 6시 30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겠다, 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읽혔던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민간 인프라 시설들에 대해서 공격을 좀 단행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개장에서 이미 좀 얘기가 나왔지만 글로벌리 좀 공조를 통해서 전략 비축유를 공동으로 좀 방출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리스크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당장의 리스크 요인들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겠다라는 버퍼를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국제적으로 공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읽혔던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 주셨던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CBS 방송과 전화로 이제 연결을 해서 전쟁이 이제 끝나간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을 좀 마련 중이다라는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나 아니면은 전쟁이 정말 곧 끝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보여주는지,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리스크의 정점은 약간은 지나가는 듯한 양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리스크의 정점은 조금 지나가고 있다.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어제장을 조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은 이 미국 증시가 조금 빠졌을 때 아시아 시장 가운데 우리 증시가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 그걸 글쎄요 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그쵸.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좋게 보려면 당연히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 자체, 특히나 이제 아시아 시장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정말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주말을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좀 덮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 자체는 사실 이슈 자체가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과 별개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만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다소간에 과열이 됐던 양상들, 이런 것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로벌 증시가 같이 좀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좀 움직인다라는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약간의 안도를 보였을 때, 안도 랠리를 갈 때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여기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좀 보여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저에는 또 이제 한동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간은 시장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수급 패턴을 보여왔었는데, 이게 조금은 다시 시장 움직임과 같이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까지도 조금 기대를 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당분간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일희일비하기보단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좋아 보일 듯하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반대 매매입니다. 지금 뭐 강제 청산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게 추가 급락의 원인이 될지도 궁금하고 반대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연구원님 뷰는 어떨까요? 반대 매매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결과라고 하면은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마련을 하지 못했을 때 반대 매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달려 있는 부분이고, 주가가 이란 이슈에 따라서 만약에 좀 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반대 매매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시장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도 아시겠지만은 반대 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될 때에는 그때가 이제 수급상의 저점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들도 많이들 합니다. 이미 좀 증시의 오랜 격언으로도 있는 그런 말이고요. 실제로 이제 반대 매매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펀더멘탈 요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목이나 시장의 이슈랑은 상관없이 수급적으로 주가를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사실 주가가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저점을 보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급락을 통해서 어떤 좀 매수의 기회를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로서 좀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 매매가 개인 투자자들, 실제로 좀 반대 매매를 당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또 시장 전반으로 보면은 시장 전반에서는 저점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언제부터 이 주식을 늘려가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사는 게 괜찮을지 아니면 뭐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들어가는 게 나을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어제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이런 얘기들을 사실 좀 했었고, 원래는 이제 하락 시 매수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다가도 오후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들을 보이니까 약간은 무서운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사려고 했다가 무서워지는 시점이 경험적으로는 약간의 좀 저점의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의주시했던 부분은 지난 저점을 하향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바라봤었는데, 다행히 이전 저점 위에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CBS와의 그런 회견에서 전화 통화에서 리스크의 정점이 좀 지나는 듯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시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리스크의 종결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종결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현금 비중을 좀 줄이면서 주식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업종이나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여전히 꾸준히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이후에 시장이 다시 신고가 갱신 흐름을 이어갈 거냐에 대해서는 별개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와 맞물려서 코스닥 쪽 시장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갖추실 때 코스닥에 대한 비중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좋아 보일 듯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1,500 임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1,500원이 뚫릴 뻔도 했었는데 1,400 지금 뭐 중반대까지 또 다시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전망과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달러 환율이 지정학 리스크랑 사실은 상당히 좀 맞물려서 움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1,500원을 위협하는 그런 1,500원을 사실 또 깨기도 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간밤에 이제 NDF 선물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바라보면 한 1,470원대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안정 국면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1,400원대 중반에서는 안정되거나 혹은 이것보다는 약간 좀 더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유가와 관련해서 만약에 유가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다면 국내 시장의 좀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게 석유 가격 최고 그 제도를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무언가 시장 전반을 바꾸거나 경제 지표 전반을 바꾸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당장 이제 소비자 물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시장의 어떤 좀 왜곡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경제 주체가 이득을 취해야 될 부분을 어느 정도는 깎아 먹으면서 다른 경제 주체에게 피해를 덜 주는 양상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정유주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무언가 마진을 좀 보전하고 혹은 또 마진을 더 가져가는 부분들을 조금은 줄여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정유주가 SOL이나 뭐 GS 같은 것들이 좀 좋았던 모습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막아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뭐 증시가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투자 전략 오늘장 기준으로는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가가 야간 선물 자체가 7% 이상 급등하면서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시가 자체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갭상승을 하겠죠. 갭상승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보통 이렇게 급등락을 하게 되면은 오전장 뭐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가 이거는 뭐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뭐 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정도가 그 추세와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는 약간은 눌리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간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신고가 갱신을 이어나가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조금은 신고가 갱신 흐름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이제 뭐 주가가 급락할 때 혹시 대형주를 조금 비중을 높였던 투자자라면은 이 부분에서 비중을 다른 쪽으로 좀 덜 올랐던 쪽 제가 좀 강조드리는 것은 코스닥 쪽인데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옮겨가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스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